3월 26일 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2004년에서 2007년 중형주와 2013년의 중형주를 수급편에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동양증권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가 바닥 확인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영증권은 코스피 200의 특별 변경 이벤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달러는 정말 강해지나요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최근 달러 강세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악성 코드를 잡아라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속임형 패턴의 완성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작은 고추가 매울 수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리스크 수위 완화에 따른 안도성 반등 흐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어제 키프로스 사태가 좀 완화되면서 이 코스피도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반등 흐름에서 증권사들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소규명 패턴의 완성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다시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이 키프로스 사태가 완화되면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좀 소규명 패턴을 띠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래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규명 패턴이란 중장기 추세선에서 지수가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처럼 중요 지지선을 이탈한 후 지수가 단기간에 다시 추세로 복귀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패턴을 잘 활용해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이런 소규명 패턴이 최근 코스피에서도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의한 수급 불균형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의 감소 등에 따라서 지난주 후반 121선과 중기 상승 추세대 하단을 하향 이탈했었는데요. 이번에 키프로스 사태가 완화되면서 이번에 코스피는 단숨에 121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기 상승 추세로의 복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추세 전환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변동성을 활용한 이 저점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추천해주고 있고요. 또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은행, 철강금속 업종을 추천하면서 이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 코스피 200의 특별 변경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해당 종목들의 좀 매매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거래소에 따르면 이 특별 변경이란 코스피 200의 지수 대표성을 위해서 이 기존의 구성 종목 가운데 특별 변경 사유가 해당되는 종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미리 뽑혀있는 산업군별 예비 종목 순위에 따라서 이 좀 순차적으로 구성 종목을 변경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관리 종목 지정, 그리고 피읍수와 합병, 그리고 상장 폐지 등에 이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20일 거래소의 공시에 따르면 이 RNL 바이오가 상장 폐지와 관리 종목 가운데 한 가지에 좀 해당이 될 경우에 가장 1순위 예비 종목인 동원 FMB가 대신 좀 편입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외환은행의 경우에 하나금융지주의 피읍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코스피 200 지수의 동부화재가 편입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최근 3년간 이 특별 변경 사례는 1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특징적인 점으로는 이벤트가 실현되기 전에 선취 매매를 해야 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동원 FMB와 동부화재의 펀더멘털을 좀 분석하면서 해당 종목들의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악성 코드를 잡아라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번 3월에 좀 주요 방송국과 은행의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죠. 이에 따른 보안주 주가 상승에 좀 주목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좀 미국 사례와 유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도 이 애플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 그리고 언론사들이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또 작년 9월에는 미국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로벌 사이버 테러는 계속해서 새로운 공격 수단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같은 경우 과거 악성 코드의 경유지였다면 최근 이 유포지로 좀 진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 테러 대상도 개인에서 기업으로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은 더 이상 스팸과 피싱 또 단순한 침입 정도를 넘어서서 해킹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의 역할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안주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랩과 윈스테크넷 그리고 이니텍 등의 보안주의 흐름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